만약에 회사를 다닌다 해도 네네.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 지금 이 지분을 정리하면 더 그 금액이 크겠다. 네네네. 그런 생각,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얘기? 얘기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DJ 프로듀서 제이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1995년도에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로 먼저 데뷔를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와중에 되게 재미난 네.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처음에 그 하이텔이라고 네. 옛날에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보면 이제 메탈동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앨범에 대한 리뷰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네. 또 다른 또 리뷰를 또 굉장히 잘 쓰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오. 근데 그분이 이제 이석원이라는 분인데 근데 리뷰를 쓰는데 리뷰를 되게 이제 혹평 같은 걸 또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막 인기 있었던 어떤 그 넥스트의 앨범도 막 엄청 까고 막 그런 걸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밴드의 리더다 이렇게 막 항상 소개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거짓말이죠. 전혀 연주도 못하고 뭐 네네. 곡도 쓸 줄 모르는데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그때 출연을 하게 됐어요. 네네. 말빨도 워낙 좋고 이러시니까 아. 자기 본인이 밴드 리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너무 이제 그런 거짓말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거짓말이었던데. 아, 정말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진짜 밴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아.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저한테 제일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어. 나 이런 밴드 만들 건데 네. 같이 하지 않겠냐. 근데 저도 그때 뭐 전혀 뭐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를 일단 만들자, 빨리 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또 그때 이제 저랑 또 드럼 치는 사람 중에 네, 김 김 반장, 반장님이라고 김 반장님, 네. 그분이 드러머로 뽑혔고 또 이제 다른 또 기타리스트 데리고 와서 이제 급하게 밴드 만들었죠. 근데 다들 연주 실력도 초보고 드럼 치는 친구만 좀 공연해본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초보였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곡을 막 썼던 것 같아요. 배우면서 보통 데모 테이블 뚝딱 만들었죠. 한 2개월인가 3개월 하여튼 되게 빨리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또 다시 그 형이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우리 밴드 노래다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많이 줬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밴드가 이런 그때 유행하던 뭐 너베나라든지 뭐 그런 뭐 라디오헤드나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가 한글로 이제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되게 신선한 충격을 줬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여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 되게 밴드 자체가 되게 막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돌연 이제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좀 그런 것도 듣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딱 1집, 원인엘바가 1집을 내고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하고 나서 딱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악기 연주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미디나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흔치 않은 기술이었고, 그쪽으로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어서. 이제 내가 잘하는 쪽으로 가자. 좋아하는 쪽보다는 잘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어떻게 친구의 어떤 추천으로 인해서 이제 게임 회사 쪽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입사를 하시고 나서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부사장까지 역임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영상 회사를 시작했다가 점점점 이제 좋은 회사로 가기 시작했는데 면접 보면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게 보여가지고 윈메이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선택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더십이나 이런 게 되게 약했었는데 네. 그쪽으로 일을 자꾸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나 이런 거 잘 못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어떤 업무였었는데 그래서 근데 시키니까 계속 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하다 보면서 이제 점점점 어떤 저만의 어떤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본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이제 서포트 해주는 서포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보스 분은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랑 이제 그런 역할이 잘 맞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까지 하게 됐네요. 네,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위메이드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대표작이 어떤 게 있었어요? 아, 그것도 제 운인데, 그렇게 위메이드에 처음 들어가서 네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던 게임이 이제 미래의 전설 2였는데,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어떤 무협을 소재로 한 MMORPG, 환타지 게임이 이제 거의 제대로 만들어진 게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네. 거의 지금까지도 거의 뭐 국민 게임이라 불리는 시리즈거든요. 그쵸. 미래 전설이. 굉장히 유명한 중국에 갔다 게임이잖아요. 오셨으니까 아시겠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카루스라는 MMORPG의 총 개발했었는데, 네네. 그것도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거뒀죠.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거뒀고, 이제 모바일로 오면서 또 윈드러너나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뭐 큰 성과를 거뒀지 못하고 제가 퇴사를 해서 그게 좀 되게 아쉬워요. 예, 모바일 쪽에서도 뭔가, 좋은 그런 걸 남기고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하고 나온 게 굉장히 아쉽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이제 아유. 업적 같은 걸 많이 남기고 네. 오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사장 역임을 그만두시고 네. 이제 그 계기가 있었을까요? 약간 다시 음악을 하게 된? 그것도 되게 우연의 그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게임 테스트 하라고 이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 나눠줬잖아요. 나눠줘서 이제 처음에 게임 테스트만 하고 그러다가 그 아이패드 보다 보니까 뭐 게러지 밴드라는 게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루프로 막 조합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이 하나가 막 뚝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예, 그런 기술이니까. 그래서 업무 시간에 그냥 막 너무 집중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업무 시간이요? 그래서 막 어떤 직원들이 막 결제 받으러 이렇게 왔다가 막 내가 막 이어폰 끼고 막 뭐 하고 있으니까 막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고 바쁘신가 보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쵸.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네. 상급자시니까. 그러니까 네. 뭐 저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전문적인 어떤 네네. 걸 더 이제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그 레코드 팩토리라는 학원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주말반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네네. 왜냐면 그 학원에서 제가 제일 나이도 많고 왜냐면 그 학원 사실 들어갈 때도 되게 망설이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 네네. 그 다들 이렇게 어린 학생들 이렇게 와서 배우는 곳인데 너무 이게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유, 일단은 취미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래서 네네. 하여튼 그때 했는데 하여튼 용기를 내서 다녔는데 네. 이제 두 번째는 또 제가 위메이드 입사하면서 네네. 그 초반에 이제 제가 이제 지분을 일부를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투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한 60세, 70세까지 만약 회사를 다닌다 해도 네네.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 지금 이 지분을 정리하면 더 그 금액이 크겠다. 네네. 그런 생각,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얘기? 얘기해도 되나? 네, 그거 뭐 이제 자르고 싶어서 제가 자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그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적 자유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려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네. 그게 하늘에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뭔가, 또 이런 상황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어떤 경제적 그쵸. 자유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딱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 퇴사 결정하고 나서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정말. 너 미쳤냐? 막 이래.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혹시 여태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진짜 내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내 띵곡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자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 있나요? 예전 퓨처베이스 할 때 거의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곡인데, 네. 브릴라이언이라는 친구랑 같이 네. 콜라보 했던 곡인데, 핫브레이크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다크하면서 미드 템포로 이제 덥스텝 드랍도 나오고 막 이런 곡인데,
그게 스포티파이랑 유튜브 다 합치면 막 100몇십만이 나왔어요. 오. 스포티파이만 60몇만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제 그냥 탑송이에요. 그냥 제일 많이 들어요. 지금 다른 신곡 내도 그 곡을 제일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잘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데 뭐 미국이나 뭐 이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지금 타이밍에 이제 BGM으로 깔리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스피어헤드라고 공연했을 때, 그 곡을, 그 뒷부분을 약간 하드코어로 편곡을 해서 이렇게 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네네. 그걸 이게 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더 약간 좀 더 신나고 대중적이라고 말씀하신 거. 또 제 하드 스타일로서 처음 더티웍스에 이제 들어가게 됐었던 네네. Can't Break Me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도 그 일본 가서 공연하는데 지금도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고 다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이드 키 하면 Can't Break Me를 딱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아직 못 들어본 분이 계시다면 또 예쁜 곡이거든요. 하드 스타일이지만 또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수라님하고 예전에 콜라보했었던 Say Goodbye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뒤늦게 역주행해서 요즘 많이 막 20만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채널 이제 차크인이라는 채널 이제 공식 질문들이 있어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이제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시대 이제 한번 가고 싶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EDM이 한창 유행하던 2010년 초반 뭐 이때 있잖아요. 그때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유행이 끝물 때 데뷔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하드 스타일도 처음 나오고, 막 빅룸 처음 나오고, 막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음악을 시작했었으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더 재밌게 음악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더 어려웠을 수도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EDM 전성기 때를 놓친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항상.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크리에이팅을 하다 보면은 좀, 난 이런 좀 마법의 도구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음악을 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AI 그거보다 플러그인처럼 그러니까 락으로 따지면은 옛날 뭐 레드 제플린의 뭐 존 보넴 같은 그런 드럼 비트를 이 노래에 맞게 한번 찍어줘라. 막 이러면 이제 쫙 이제 자기가 그 노래를 분석해서 이제 뭐 여러 개 안을 이렇게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멜로디. 근데 사실 멜로디까지 AI가 다 해줘버리면은 이게 내 음악이라고 할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영감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멜로디를 이제 짱 하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걸 딴 사람들 못 써. 나밖에 몰라. 이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마법의 도구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이드 키님이 생각하는 이 크리에이터는 정말 좋은 크리에이터다. 소개해주고 싶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있을까요? 뭐 아티스트 포함해서. 해외 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요즘 이제 버타일이라고 하드스타일 아티스트인데, 그분이 이제 뭘 잘하냐면 서정적인 멜로디를 되게 잘 써요. 그래서 그 드랍에서 나오는 멜로디도 음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하면서 사람 기억에 남는 그런 멜로디도 굉장히 잘 쓰고, 또 브레이크에서의 어떤 되게 감성적인 부분도 되게 잘 쓰고, 자기가 이제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이런 EDM 쪽 퓨어백님을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퓨어백님? 퓨어백님이 어쨌든 그쪽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아직까지 이제 프로듀서로서 되게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 되게 본인만의 어떤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또 본인만의 어떤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되게 몇 안 되는 아티스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리스펙 하는데, 또 되게
앞날이 기대되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인터뷰를 너무 흔쾌하게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유, 원래 아수라님 원래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DJ 아닙니다.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영광이었죠. 영광이었죠. 이렇게 첫 프로젝트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예.